뭐 이래저래 뭐 배움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매일영상외과 대표원장 서범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안면윤곽 수술을 하게 된 저희 성장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윤곽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턱구 수술을 보면 이런 수술이나 또는 이런 수술, 이런 수술을 합니다. 광대 수술을 보면 이런 수술법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턱끝이 처진 환자분들이나 연부조직 문제로 턱끝이 긴 분들에게 이런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환자분에게 맞도록 적합한 수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턱끝과 광대 수술을 할 때 한 가지 방법만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여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의 영역에만 있을 법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모든 수술 방법의 장점을 한 군데 아우르고 있는 단 하나의 수술법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긴 턱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긴 턱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예쁜데 조금 더 예뻐지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형수술이 물론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건 맞겠지만 이분들은 평생을 얼굴이 긴 것 때문에 놀림받으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을 찍을 때 웃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까봐 웃지도 못하시고 또 평생을 가지고 있던 긴 턱이라는 컴플렉스를 해결하시고자 수술을 하십니다. 제가 무슨 사람 살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무슨 질병을 치료한 것 마냥 뿌듯합니다. 그래서 긴턱 축소 수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왠지 진짜 의사가 된 것 같거든요. 이 수술의 수술 방법은 보통 턱끝 절제술, 누군가 까내리는 이름으로 돌려깎기라고들 하죠. 제가 돌려깎기라는 말이 싫어서 메탈풀이 턱끝 축소술이나 이름 붙인 그 수술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술을 제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고민해봐도 또 여러 논문을 다 뒤져봐도 긴턱 수술에서는 턱끝 절제술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 수술의 장점과 단점도 존재해서 이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계속 연구해서 지금은 이 정도를 줄여도 처짐이 거의 없도록 하는 수준에 다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 만든 턱끝 처짐도 턱끝 거상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수술하고 있고요. 턱끝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턱끝 절제술과 턱끝 절골술은 둘 다 큰 축을 차지하는 수술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누자면 턱끝 절제술, 턱끝 절골술, 그리고 처진 턱을 개선해주는 턱끝 거상술이나 뼈를 아예 손대지 않고 턱끝을 짧아지게 하는 연부조직 턱끝 성형도 존재합니다. 연부조직을 빼고 뼈만 이야기하자면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수술법 자체로 극복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 길이 이상의 턱끝 길이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나 턱끝을 어느 정도 이상 전진해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저는 턱끝 절골술에서도 T나 혹은 시옷 모양의 절골술도 시행하고 치조신경이 낮은 경우에는 치아에서 먼 쪽을 절골하는 V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고 사람마다 특수한 뼈 모양을 반영해서 턱끝 절골술과 절제술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턱끝을 예쁘게 전진하고자 해서 고안한 방추형 절골술로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턱끝 절골술도 각자의 수술법에 따른 장단점과 특징들이 존재해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집합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각자 의사 선생님들의 편한 방법이거나 혹은 본인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수술, 그리고 본인이 남들과 다르게 한두 단계 정도 발전시킨 수술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교집합 부분에서 논란이 존재하거나 혹은 특정 의사가 더 선호하거나 더 잘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턱끝 성형에 있어서 큰 축인 턱끝 절제술을 자신이 해보았는데 잘 해내지 못했다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하면 계속 처짐이 생긴다거나 혹은 여타 이유들로 해서 자신의 안면윤곽 인생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턱끝 절제술 자체를 폄하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고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턱끝 절제술에서만 가능한 효과를 무리하게 절골술로 해서 너무 위쪽을 절골해서 치아 감각이 없게 만들거나 치아 뿌리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턱끝의 길이를 덜 줄이게 돼서 재수술을 하는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효과, 연부 조직, 근육의 처짐, 신경의 위치, 축소해야 되는 길이, 위치 등이 다 달라서 다양한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수술들을 다 잘하는데 본인 혼자 잘라서 되는 부분도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수술은 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의사분들에게 배워온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 다양한 수술들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구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전에 좀 많은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뭐 월급까지 받으면서 배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원장이 있으면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해서 골프도 같이 쳐드리고 등산도 같이 다니고 말동무, 술동무 해드리면서 배우고 싶은 원장이 옆에 쫙 붙어가지고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절개하고 왜 이 자세로 뼈를 자르고 왜 이렇게 봉합하는지, 양손을 쓰시는 의사분들에게는 윤곽하는 의사가 양손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안면거상을 하는 의사분들에게는 안면 윤곽에서 뼈가 다가 아니고 연부 조직을 잘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치과 의사분에게는 절골술에서 치아 뿌리와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절골술을 다양하게 하는 의사분에게는 어떻게 절골하고 어떻게 고정해야 절골 틈이 생기지 않는지, 또 이 절골술은 이런 상황에 유리하고 이 절골술은 어떤 상황에 유리한지,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하나하나 가르침 받고 집에다가 의료용 전기톱 사다 놓고 수많은 그 모형 스컬을 잘라가면서 기존의 수술법들 다 제 걸로 만들고 기존의 수술 문제점들 보완하고 해서 만든 수술들입니다. 그 많은 원장님들의 가르침과 또 이전부터 쓰여 있었던 글로만 배웠었던 선배 의사님들의 고마운 논문들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병원의 원장님들, 제가 어디서 일한다고 하면 또 어디 소속이라고 하면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는 것도 고마운데 월급까지 받을 순 없죠. 본의 아니게 돈 못 버는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돈 못 벌어다 주는 백수 아닌 백수 기간을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잘 기다려준 제 와이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다양한 윤곽 수술을 접근해 보고자 예전에 모 치과 원장님을 찾아가서 배운 적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치과 의사에게 윤곽을 배운다는 건 좀 터부시되는 거긴 한데 저는 배우는데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초밀착 광대 축소술, 광대를 절골해서 틈이 없도록 밀착을 시키는 방법은 실은 그 치과 선생님의 절골 방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력들을 어디에다 써놓기 되게 애매하게 구차하게 깁니다. 반면에 그래서 제 수술 방법이 다양합니다. 다 배우고 나니까 수술 방법마다의 장단점이 너무나 다르더군요. 그리고 같은 수술이라도 의사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제 이력 채우려면 홈페이지 되게 길어질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환자분들이 유튜브에서는 좀 무게감 있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 왔다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 실제 성격은 좀 서글서글한 편입니다. 어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성격이에요. 이런 저의 성격을 다들 좋아해 주셔서 선배 의사분들에게도 좀 쉽게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그분들에게 명절날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들 보내드리곤 하는데 지금이야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수술하지만 만일 그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은 제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분들 중에 메이드형 서원장 예전에 자기가 가르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상담을 거쳤거나 혹은 저를 가르치신 원장님의 소개로 오신 환자분들이 그 원장님이 원장님 스승이라고 그러던데 그 원장님한테 배운 거 맞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 맞다고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2년 전에는 저한테 턱끝 거상술을 받으신 환자분인데 외국에서 턱끝 거상술을 하려고 했다가 저한테 수술을 받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턱끝 처짐에 대한 단톡방과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턱끝 거상술을 하시는 그 의사분이 누군지 물어보고 알아내서 구구절절히 또 메일 보내고 수술 참관 허락받고 해서 병원 문 닫고 외국까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사를 사용하는 수술에서 턱끝의 조임이나 처음에는 괜찮다가 턱끝 근육이 점점 처지는 지연성 처짐 증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한국에서는 치조신경 밑을 안 자르고 왜 높게 절골해서 치조신경 손상을 많이 시켜서 오느냐, 뭐 이런 것들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턱 끝에 절골술과 나사 사용 빈도가 줄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턱끝 처짐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때 외국까지 다녀온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이나 그리고 수술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의사 인생에서 이런 배움의 기회가 닿는 한은 끝까지 더 발전하고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의사에게, 또 성형외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의 의사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출혈이 일어날 때 안전하게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혈하는 방법은 뇌수술 하시는 신경외과 의사분에게 배웠으니까요. 한 군데서 한 가지만 배워서 수술하는 것보다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수술하면, 그리고 이왕이면 그 방면의 고수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가 되자마자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혼자 개발하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 기준에서 보기엔 좀 낯간지럽고 좀 그렇습니다. 또 배움이란 것에서 중요한 게 꼭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도 배움의 일종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배움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뭐 치과 의사한테 배웠다더라, 누구에게 배웠다더라, 윤곽 전문도 아닌 사람에게 배웠다더라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이라면 뭐 다 사실입니다. 어떠한 오해도 없이 다 사실이고, 제가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 윤곽을 하는 의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움에 목마른 성형외과 후배님들에게 약간의 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양한 윤곽 수술 방법을 잘 알게 되고 숙련된 기술에 이르기까지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배 의사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드려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